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또 주말이 왔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미국의 증시 폭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 정도로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낙폭이 생긴다 그래도 우리 9월 달에 그때도 델타 변이 문제에 비롯해서 그때 한 5%에서 8%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2%대 하락했어요. 다우가 36,000까지 올라갔다가 35,000 이하로 34,899, 2.53% 하락하고 또 나스닥 2.23% 하락, 또 S&P 500은 2.27% 하락,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92% 하락. 그래서 모두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은 낙폭이 더 컸어요. 유럽은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아직 15,491, 또 S&P 500은 4,594, 4,700에서 4,600까지 떨어지고 4,600 바로 밑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이에요. 지수가 2%대. 개별 종목들 2%, 3%는 흔해요. 오르내리는 것은. 지수는 1% 이상이면 상당히 커요. 보통 0.몇 %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 이상 등락이 되면 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2%니까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보면 작년 코로나 3월 달에 3월 중순 3월 20일경이 아주 피크였거든요. 아주 최하로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그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작년 초부터 이렇게 유튜브로 주식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주식과 부동산 두 가지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3월이면 우리 힐링가족 별로 없었어요. 지금의 정확히 13분의 1. 그때 한 3만 명인가 구독자가 그 정도 됐으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그때 하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그때는 요번처럼 2%대 하락이 아니라 하루에 10%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는 개별 종목이 10%라도 상당히 큰 건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다우, S&P 500, 나스닥이 하루에 10%씩 오르내렸었어요. 완전히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때 보면 작년 3월 20일이 가장 최하였어요. 최저점. 그때 나스닥이 6,879.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아직 2년이 안 됐죠. 내년 3월 돼야 2년이니까. 작년 3월 20일 때 나스닥이 6,879.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오늘 2%대 하락을 했는데도 15,491. 그때 비하면 2.3배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 지수가 S&P 500은 2,304. 정말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2,304. 지금은 4,600, 4,700까지 갔다가 4,594. 정확히 2배가 상승했습니다. SOXX 기준으로 보면 177달러였어요. 작년 3월 20일 177달러. 지금은 500달러대 아닙니까? 3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519달러. 그래서 항상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항상 높게 나오고 그 다음이 나스닥, 그 다음이 S&P 500 이렇게 나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1.67, 1.7까지 갔다가 1.7 가까이 갔다가 지금 1.48%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돈들이 국채 살려고 몰리니까 당연히 국채 가격이 비싸지니까 금리가 그만큼 또 떨어지는 거죠. 국채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국채 별로 안 사게 되면 국채 금리가 또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지수 가끔 말씀드려죠. 공포지수가 무려 10%, 20%가 아니라 54%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지수가 아주 그냥 급상승했습니다.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가장 높았었어요. 공포지수. 그 다음이 작년
코로나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두 번째로 또 꽤 높았었죠. 이번에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어제는 뉴 바이러스였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바이러스 이름을 붙였어요. 오미크론이라고. 이 오미크론 이 변이 공포로 매도세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주식시장 시간이 아니었고 상당히 작은 짧은 기간에 거래했잖아요. 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하루 쉬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돌아갔을 때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거의 반 가까이 이 증시 시간이 거의 반까지 정규 시장이 돌아갔어요. 그러니 급매물이 많이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그동안의 다른 변이와 비교해서 재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군중 심리는 호재가 뜨면 사고 악재가 생기면 팔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그 전 세계의 군중 아닙니까? 전 세계 지구인. 이 군중의 심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사요. 악재가 생기면 또 막 팔기 시작해요. 이번에 이런 악재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이슈가 터지잖아요. 무슨 뉴스라든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어제 갑자기 이런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다시 생겨서 전 지구상의 이 주가가 하락을 한 것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또 터질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군중 심리가 좋은 일 생기면 샀다가 악재가 생기면 파는 것보다 차라리 평상시엔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주식을 산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 넣어놨다가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터져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때마다 사는 게 차라리 낫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좁혀보면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 툭하면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러면 미사일만 발사했다고 뉴스 나오면 다음날 아침 9시 주식시장 열리죠. 폭락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보면 평상시엔 투자 안 했다가 이렇게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주식 사요. 뚝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이틀, 3일만 들고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올라와요. 그러면 1억 투자했으면 보통 한 500 정도 벌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미사일 쏠 때마다 사요.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원상태 올라가죠. 그럼 또 팔아버려요. 그리고 주식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이슈가 터져서 폭락을 하면 그때 또 사요. 차라리 그게 낫지. 평상시에 꾸준히 사고 있다가 호재 때문에 더 샀다가 악재가 생긴다고 또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주식 투자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그런 분들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안 사고 있다가 1년에 몇 번만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이 주가가 어떻게 오르내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이에요. 1950년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낙폭이에요. 71년 만에. 블랙 프라이데이면 이 쇼핑 시즌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 항상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절, 그때부터 연휴 시작해요. 그 바로 다음 날이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그때는 쇼핑 시즌에서 다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뜻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완전히 검은 금요일이 돼버렸어요. 평생 71년 만이면 우리 평생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주식 투자 안 할 때는 이런 거 몰랐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평생 처음 맞는 블랙 프라이데이 폭락이었어요. 남아공에 거기서부터 이 아프리카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남아공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그동안 하루에 한 200명 수준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일 날 1200명 이상 올라가고 25일 그저께는 2465명으로 평상시보다 1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 때는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연말까지 계속 주가도 그동안 보면 항상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하면서 연말까지 항상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71년 만에 최대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달러 환율 보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196원. 1년간 1196이면 거의 최고치입니다. 거래 시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이런 악재 때문에 갑자기 툼의 군중심리 공포에 의해서 매도세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다음 주 초가 주가 방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 화,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밤, 화요일 밤이 되겠죠.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변수가 좀 생길 것입니다. 지난 9월 초부터도 10월까지 그때 한 여름인가 델타 변이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그때도 뭐 10% 이상 하락했었으니까 그때 이후에 지금 보면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이 돼갖고 화이자 6% 이상 상승했어요. 모더나는 2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S&P 500개 종목, S&P 500 그러면 500개 종목 아닙니까? 500개 종목 중에 30개 정도만 상승을 하고 약 470개 종목,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뭐 실린 가족분들은 이 정도 2%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보면은 멘탈이 상당히 강해지셨어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안정돼서 또 우상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놀래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처음부터 차라리 사지 말았어야죠. 앞으로 내일 모레 월요일날 장 열리게 되면 이 영향으로 국내의 주식들이 대부분 하락세일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런 하락세가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떨어지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사지 마세요. 또 살 돈이 없어요? 기다리세요. 다 원상태 회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연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실린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